지금 사실 그 얼마 전에 뭐 EBS 다큐 같은 데서도 자주 언급이 되는데 문해력이 리터러시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되는데 문해력은 문맹률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맹하고 좀 다른데 문맹은 글자 자체를 못 읽는 거고 문해력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반복해서 제기가 되어 왔어요. 제기가 되어 왔고 특히 2021년도에 피사라고 하는데 아시죠? 학업 성취력 평가 같은 데 하는 글로벌 기관인데 그걸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국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수학 같은 데서. 근데 여기서 2018년도에 했던 조사를 다시 분석해갖고 그 읽기 관련된 건데 거기 분석해갖고 2021년도 5월 달에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국이 문해력이 대단히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측정했냐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이제 지문이 있고 이게 사실을 얘기하는 건지 이 사람의 생각, 주장을 하는 건지 이 두 가지를 물어봤을 때 그걸 두 배를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평가한 한 50여 개국 가까이 되는데 최하위권입니다. 옛날 다큐를 한번 보니까 지구력 하는데 지구를 떠올려요, 사람들이. 거기 친구들이. 그 다음에 뭐 이지적? 그러면 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2020년도 7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8월 15일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려 있으니까 이제 연장해서 임시휴무로 하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흘간 연휴다 한 다음에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그 2020년 7월 22일자로 그 포털의 검색어 1위 차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사흘이 3일인데 그걸 앞에 4자가 있으니까 이걸 4로 이해하는 일부 젊은 분들이 계신 거죠. 문해력의 문제가 반복될 겁니다. 반복될 거고, 근데 이 문해력의 문제를 보통의 이제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청소년들의 문제지. 이게 젊은 애들 한자 교육이 안 돼서 그래. 뭐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이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연구원하고 교육부에서 했던 공정조사가 2021년도 9월 달에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 레벨 1, 2, 3, 4 해가지고 4단계로 돼 있는데 1하고 2가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인데 초등학교 수준의 문해력으로 투자되는 한국 국민 수가 4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대단히 많아요. 글을 읽고도 그거를 정확하게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근데 왜 갑자기 더 등장했냐? 이게 반복되어 온 문제인데 2020년과 2021년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자로 소통하는 것들은 급증했습니다. 실제 얼굴을 보고 소통하는 양은 확 줄었어요. 문자 소통이 이제 일상화되고 이제 여러분 백신 접종이든 뭐든 다 문자로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전 문자나 이런 거 다 문자잖아요. 그거를 다 읽으십니까? 그거 다 못 읽는다고요. 키워드 몇 개만 하는데 10명 중에 그걸 다 읽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문자 소통은 대부분 다 일상화됐는데 문제는 문자 소통에서 다 읽는 사람이 적어지는 현상.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본격적으로 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인들 있죠. 직장인들 보통 이제 페이퍼워크, 문서 작업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회의록도 써야 되고, 뭐 이메일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문서로 써요.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근데 문서 작업을 할 때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어휘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이 10명에 3명이에요. 이거 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직장인들이 10명 중에 반도 안 되는데 직장인의 반이 그런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직장 생활이 불가능하죠. 회사가 붕괴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도 많은 수준인데 2명, 3명이 그 정도 수준이면 어딘가에서 소통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문해력이 낮으면 읽는 거에 대단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예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교육부에서는 작년과 올해는 하반기에는 무조건 전면 등교를 정책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올해라고 하는 건 2021년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원칙적으로 하겠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대면으로는 학습이라는 것은 제한된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하고 낮은 친구들은
학습이 양극화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런 그 학업 성취도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혼자 읽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는데 이 학습에서 자발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는 친구들은 더 못 읽어요. 읽는 기회도 더 없어지고. 읽는 행위는 그 메리언 울프라고 하는 신경과학자가 밝혀본 바에 따르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에요. 상당히 학습해야 되는 거고 상당히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만들어 온 학습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잠깐이라도 멀어지면 그냥 쇠퇴합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나 문해력, 낮은 문해력이 단순히 볼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학업 양극화나 개인의 지적 능력의 양극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붙어서 이 능력을 같이 갈 수 있게끔 교육 쪽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게 저희가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해력, 낮은 문해력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그 여론조사 시장의 왜곡입니다.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인기투표도 좀 돼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대로만 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정책적인 선거나 환경 오염이나 이건 뭘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장단점을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공론조사라고 한 자리에서 정해진 패널들이 양쪽의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잘 들어본 다음에 평가를 하는 조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걸 하나 제안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시사점 중에 하나는 문해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 타인의 일상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실은 타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게 유튜브를 봐도 뭐 충분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새로운 그 생각들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보면 유튜브가 지금 학습의 대세가 됐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부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의 학습은 이제 영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그 틱톡이라고 하는 특별한 서비스 때문에 1분 이하, 15초 이하의 짧은 컨텐츠 소비하는 게 지금 엄청난 대세가 됐어요. 영상 공부도 이제 물론 틱톡으로도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흥미로운 거는 30분 이상이 좀 돼야 거기서 숙고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는데 30분 이상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희들 통계로는 0.9%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0.9% 사람들도 10명 중에 한 7, 8명은 빨리 감기로 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한 학습이 주는 효과가 뭐냐? 새로운 경험들을 받아들이려면 저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구나. 저건 나랑 좀 다른데 저건 화가 나긴 하는데 뭐 일리가 있네. 이렇게 새로운 경험들이 있어야 뇌에서 뭔가 뉴런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지식을 저장하죠. 이 경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빨리 감기로 본다는 거는 내가 아는 것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한데 문해력도 낮아지니까 그걸 책을 통해서 타인의 인생이나 다른 식의 지식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공동체나 사회적 갈등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동체 갈등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2018년도에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시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요. 저게 무슨 일 있지? 그러면 이제 찾아보거나 하는 게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게 확 줄었습니다. 안 찾아봐요. 그리고 늘어난 게 뭐냐?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전 뭔데 이렇게 하고 있어? 저거 다 뭐 주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타인의 경험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회가 보수화됩니다. 이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생된 통계 중에 하나는 대세에 따르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강해졌어요. 예를 들면은 모범생이나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거나 이렇게 사회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성취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좀 걱정이죠. 그게 항상 올바른 길이 아니라 일시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결과는 좀 더 시간을 놓고 봐야 되는 경우가 쓰는데 어쨌든 사회 보수가 되는 경향도 관계가 있다.